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 저기 오늘 우리 박대인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인데,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 항상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에 가까이 오실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 법과 절차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합감교 내에서 교회, 개교회가 어떠한 구조와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시간을 충분히 비워놨어요. 제가 다른 데 가긴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니까 급하게 이게 서둘러서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다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다 질문하시고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우리 연합감리교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물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리더로서 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시고, 이제 그 밑에 평신도 대표들과 그리고 모든 각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커미티. 여기에 나오는 그 평신도 대표라는 분은 영어로 하면 레이 리더. 그리고 평신도 연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영어로 하면 lay member to the annual conference. 두 가지의 평신도 대표 역할이 있는데, 먼저 평신도 대표, lay leader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은 일종의 영적인 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대표라는 분은 목사님은 안수받은 분으로서 교회를 리드하시는 분이고, 평신도 대표는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평신도로서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서로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그 공천위에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일이 이제 여기 평신도 대표 계세요? 장로님, 예, 우리 김장로님께서 평신도 대표신데, 그리고 또 이분이 평신도 연회원도 되시죠? 아니에요, 연회원 따로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각자 어떻게 하냐에 다 틀려요. 그 역할이 틀린데, 이 자리, 평신도 대표라는 자리는 목사님과 교회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영성,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다른 무슨 이슈가 있으면 그걸 같이 상의하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평신도 연회원이라는 분은 여기 계시나요? 평신도 연회원? 오늘 못 나오셨나요? 이 직책은 뭐냐면은 연회와 그러니까 베타니 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연회 때 꼭 오십니다. 우리가 연회는 3, 4일 하는데, 그때 자비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분을 여행비를 다 보조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 연회에 참석하고 연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시 베타니 교회에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시면 그분한테 질문하시고 그분이 대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모르는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또 대답을 하시고, 그러고도 질문이 있으면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공천위원회에서 선출되고요. 모든 감리교회의 평신도 직책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질적으로 1년마다 선출이 다시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에 내려가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신도 연회원이나 아니면 평신도 대표나 이런 분도 다 일반적으로 1년씩 임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장정에는 1년마다 바뀐다고 하지만, 모든 새로 된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세 요번에 처음 평신도 연회원이나 평신도 대표가 되신 분들은 일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선출되면 배우다가 끝나요. 배워서 알만하면 또 바뀌고,
그 다음 세 분이 올라서 또 알바하면 또 바꾸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하시는 게, 최소한 3년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는 배우는 걸로 주로 다 소개를 하시고, 두 번째부터는 실질적으로 역할을 잘하게 되고, 나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그만둘 의향이 있거나 바뀌게 될 때, 후보자가 또 오셔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바꾸는, 그 배우는. 그래서 바뀔 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트랜지션, 그게 스무드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를 동원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임원회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는 교회 임원회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Church Council. 근데 교회 임원회는 뭐냐면은 각 교회의 제일 최고 의결권은 어디냐면은 구역회입니다. 그러니까 Church Conference 그런데 영어로 교회 구역회가 최고 의결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주 큰 사업들, 교회 빌딩을 새로 짓는다든가, 교회 빌딩을 판다든가, 산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교회 지붕을 고친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역회에 와서 총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역회를 하기 전에, 구역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구역회는 감리사가 와야 돼요. 감리사가 와서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들은 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회는 여러 가지 임원회를 이루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커미디의 회장들, 그러니까 목회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또 그 여러 가지 위원회 회장들, 그분들이 모여서 이루는 곳이 교회 임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회계가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교회들은 회계가 고용된 분들도 있어요. 돈 주고 고용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런 모든 분들이 와서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 교회 임원회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원회는 회장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임원회 회장이 아니고 임원회 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회 서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분들이 각 커미디의 회장들, 그분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임원회를 하나씩 지나가 봅시다. 임원회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한글판으로 우리 행정부서에 관한 설명한 책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박 목사님 그걸 한번 오더해 주셔서 오더해서 모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임원회 멤버들은 다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냐면, 임원회 조직 하면은 담임 목사, 교회 유급 사역자, 그러니까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분들, 그리고 교회 임원회 회장, 임원회 회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임원회 회장이 따로 있다고. 그리고 목회위원회 위원장, 재단이사회 이사장, 재정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청소년부 대표, 무슨 예배위원회, 아니면은 선교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 회장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따라 틀리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모든 안건을 얘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냐는 것은 그 교회 임원회 밑에 있는 각 부서 있죠. 예를 들어서 지붕을 고친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붕이 오래돼서 고쳐야 된다면은 지붕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영어로 trustees,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지붕이 낡아서 지붕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임원회에 갖고 옵니다. 그럼 임원회에서 그러면은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세 개의 bids, 뭐라 그러죠? 한국말을 잘 모르겠는데요. 견적을 갖고 와서 그걸 비교하면, 예를 들어 지붕 고치는 데 3만 불짜리부터 4만 5천 불짜리까지 있다. 그럼 그 사람 중에 누구를 할 것인지는 임원회에서 재산관리위원회 회장한테, 그러시면은 그 세 가지 중에 보험도 들어있고 평판도 좋고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허락이 나오면 재산관리위원회가 지붕을 다 고칩니다. 고치고 나서 다시 또 임원회가 갖고 와서, 자, 지붕을 고쳤습니다. 고치는데 든 돈이 얼마였고,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0년짜리 워런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재산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위원회가 재정위원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위원회한테 재산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돈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가 지분 고칠 돈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5만 불까지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2만 불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15,000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임원회 다시 갖고 와서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것이냐? 그러면 재산관리위원회한테 재정위원회가 당신네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모금을 합시다. 특별 모금을 합시다. 라든가 돈을 빌립시다. 라든가 그래서 재산관리위원회가 하고 싶은 일을 재정위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모든 것이 임원회에서 다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 결정을 내리면 그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임원회 목사님의 롤은 무엇이냐? 목사님은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는 것은 목사님이 제 생각에는 임원회에서는 그 투표권이 있긴 해요. 목사님이.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투표권을 행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이외에 무슨 뭐 반주자 아니면 성가대장 아니면 뭐 유스그룹이나 이런 데 하시는 그런 전도사님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은 투표권이 없어요. 담임 목사 한 분만 투표권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나마 담임 목사도 투표를 안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회 여러분들과 투표를 해서 투표를 모두 결정이 되는데 담임 목사의 그러면 하시는 일은 뭐냐?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밝혀주는 분, 그런 역할. 그리고 질문 있을 때 이게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교회학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걸 보일 수 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재산만 관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목사님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렇게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목사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실제로 하는 일들은 목사님보다는 평신도 중에 그런 쪽으로 잘하시는 분이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델리게이션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올바른 일꾼을 뽑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시키는 게 목사님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목사님은 위에서 모든 게 제대로 굴러간다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조직 임원회 밑에 각자 일단 커미디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공천위원회예요. 나미네이션. 그러니까 공천위원회인데 공천위의 책임은 뭐냐? 각 부서에 적당한 사람을 제일 잘 맞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배치하는 일이 공천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천회를 할 분들은 어떤 분이 필요하면 교인들을 잘 아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잘 알아서 이분이 예를 들어 돈 관리를 잘한다. 아니면 이분이 집 고치는 그쪽으로 일을 하는 분이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분들을 재산관리위원회 아니면 무슨 재정관리위원회 그런 쪽으로 다 적재적소에 있는 분 그리고 아니면은 이분들은 아주 창의적이다.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분은 예배부회가 들어가면은 예배를 아주 더 창의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사님하고. 그럼 그분들은 예배부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공천위원회는 그렇게 하는데 공천위원회 그 다음에 SPR죠. 목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재산관리위원회 이 세 가지 위원회는 세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세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2019년이죠.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짜리 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 말에 다 그만두고 이제 임기가 끝나는 분. 2020년 클래스는 2020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짜리 클래스가 있는데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여기에 멤버들 넘버가 5분에서 9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 멤버들이. 그래서 3명씩 한 해에 3명씩 멤버를 집어넣으면 9명 맥시멈으로 꽉 차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2019년 클래스가 그만두고 이제 임기 끝나고 나가면 2020년, 21년은 그대로 있고 2022년 클래스를 새로 뽑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2020년 말까지 임기를 또 하게 되고 여기다가 더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평신도 대표 그리고 평신도 연회 대표 이 두 분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 ex officio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신도 대표나 평신도 연회 대표는 그 직책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커미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공천회에도 들어가고 목회 운영회에도 들어가고 그다음 재정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다 들어가요. 그 중요한 모든 행정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님과 같이.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많은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들어가서 모든 그 위원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회가 예를 들어 공천할 때는 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천회가 모여서 자 올해 그 공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한 9월쯤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구역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위원회 보고서는 구역회에서 허락을 어프로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를 한 뭐 7월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정도에 공천회가 만나서 자 올해 2020년에 공천할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공천회 9명 중에 한 사람씩 다 해서 당신은 예를 들어서 목회 운영회를 담당해라. 또 한 사람은 재정위원회, 또 한 사람은 뭐 건물관리, 재산관리위원회 다 담당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만나서 올해 계속 그만둘 분 누구요? 그런 걸 다 그 재료를 인포메이션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커미티에 가서. 자, 제가 봤더니 목회 운영회에서는 요번에 나가는 2019년 클래스뿐 아니라 2021년에 한 명이 더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걸 갖고 오면 공천회에서 그러면 목회 운영회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4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새로 뽑을 사람이. 그럼 4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공천회끼리 모여서 여기에 중요한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4명을 다 뽑는데 4명을 뽑아서 그냥 뽑아서 이름만 넣는 게 아니라 그 담당한 사람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종우 씨, 당연히 우리가 목회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당신을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하겠어?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이름 넣고 허락 안 합니다. 실시간 저는 바빠서 일 못해요. 그러면 그분 그만두고 다른 분 또 하나 찾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회가 대여섯 번 만나야 돼요. 이 구역회까지. 그래서 모든 자리가 다 채워지면 그 보고서를 구역회에 가져와서 감리사가 있는 앞에서 목사님이 쭉 읽으면 거기서 투표를 해서 어프로브를 하면 그게 새로운 공천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역회 할 때 또 한 가지 공천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공천회 회장인데 자리가 빈 게 있어요. 아니면은 감리사인 제가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 구역회 하는데